3차시 급수 강의입니다. 급수라는 거는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냥 수열에 있는 모든 항을 다 더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수열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A에는 N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정의된 무한수열을 많이 얘기하지만 보통은 이런 것도 수열이거든요. 이렇게 4개만 써도 수열이야. 그러니까 유한수열 같은 경우에는 합이 그냥 4개를 더하면 되는 거지만요. 무한수열 같은 경우에는 합이라는 게 1부터 이렇게 쭉 무한개를 더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극한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n항까지만 더한 다음에 리미트를 갖다가 이렇게 취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뭐라 해요? SN이라고 얘기를 하죠. SN 이걸 우리가 부분의 합이다라고 해서 부분합이라는 표현으로 쓰고요. 시그마 표현도 됩니다. 그죠? 시그마 n까지 AK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얘를 극한을 취했을 때 하나의 수열이 나오잖아. 그죠? 하나의 수열을 극한 취했을 때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에 따라서 급수가 발산한다 혹은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의 n 플러스 1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의 급수가 되는 거겠죠. 표현들을 좀 익히셔야 되는데요. an의 합에 대한 극한을 구하고 싶다라는 상황이라면 합을 구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면 되고요. 얘를 다시 쓰면 시그마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극한을 취해도 되고, 이 표현이 너무 기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냥 1부터 무한대까지 집어넣어서 더해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실질적인 계산은 극한을 이용해서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실제로 이걸 한번 연습해보라는 얘기인데요. 급수를 계산하려면 먼저 수열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Sn, 그러니까 시그마 Kn1부터 N까지 AK 이걸 구해보면 이거니까 2N이 되고요. 얘는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상황이라면 다 더하라고 하면 어때요? 그냥 여러분 2를 계속 더하면 당연히 커지겠지 뭐, 무한대로 간다 라고 쓸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보다 정돈된 표현으로 이렇게 쓰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등비수열이네요. 여기 합을 구해보면 2-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1, 이거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세 번째, 등비수열인데 이번에는 여긴 밑이 1보다 큰 거고 밑이 1보다 작은 케이스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엔 1-2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2분의 3이죠. 1 넣으면 1-공비의 항의 개수승, 얘는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SN이 2분의 1분의 2분의 3, 3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등비수열이라도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번째,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일단 SN을 구하려고 이걸 넣어봤어요. 이렇게 쭉 넣었어요. 보이는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갖다가 유리화를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를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으로 유리화시키는 거죠. 분모분자 이걸 곱한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1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실제로 루트 2 빼기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4 빼기 루트 3, 이걸 쭉 더해서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고요. 어떻게 돼? 루트 2 날라가고 루트 3 날라가고 루트 4 날라가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루트 n까지 날라갈 겁니다. 가운데는 다 없어지고 얘하고 얘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SN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5번은 저번에 했던 거죠. 부분분수 이렇게 갖다가 바뀌는 거죠. 부분분수가 뭐였냐면 a b분의 1이 b 마이너스 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거 왜 나온 거예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계산해보면 얘가 통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잖아. 양변을 나눈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형태를 좀 기억하시면 좋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바뀌었으면 얘하고 거의 유사한 꼴로 sn을 구할 수 있어요. sn은 1 마이너스 2분의 1, 1 넣고 2 넣고 쭉 더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가 가운데가 다 날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고 얘는 1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꼴들도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수렴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 문항은 sn을 주고서 이걸 구하래. 이거 직접 an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얘가 다 쓰면 뭐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입니다. 그러니까 sn도 수열이니까 그냥 이런 수열로 줄 수 있어. 이런 수열로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8분의 5 최고차항 개수의 비율로 수렴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수렴하는 급수에서 계산 이런 건데, 계산은 그냥 우리 수렴하는 수열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더해라,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열의 계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더하는 건 각각이 수렴할 때 쪼개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자세히 쓰면 이런 거예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으로 갈라지는 거지가 이렇게. 그래서 s 더하기 t로 수렴한다.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뭐 한 5배 했어 이렇게, 그러면 5가 튀어나오겠죠. 5t가 됩니다. 이런 건 당연한데 이런 건 안 돼요. 얘가 s 곱하기 t가 되는가?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그마 기호의 문제예요. an, bn 이건 좀 어려우니까 두 개만 할게. 얘하고 이게 같은지 한번 보세요. 풀어서 보면 a1 b1 더하기 a2 b2하고 a1 더하기 a2 곱하기 b1 더하기 b2 이거잖아.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s 곱하기 t로 튀어나오는 형태는 아닐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2번, 3번 간단한 문제인데 한번 풀어봅시다. 3으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그러면 여기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6 빼기 3이니까 3으로 수렴합니다. 2번은 어떨까요? 2번은 딱 보고서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촥 쪼개고 싶어. 돼, 안 돼? 일반적으로는 얘가 쪼개는 게 안 되죠. 왜? 수렴하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각각이. 근데 실제로 이 두 개가 나오면 수렴성이 보장돼요. 왜? 이렇게 두 개를 더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2an이 2가 되죠. 그러니까 an의 급수가 1로 수렴하는 게 보이는 거야. 또 an의 급수가 1로 수렴하니까 요만큼 1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뭐 해야 돼? 2로 수렴해야겠죠?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2인 거예요. 여기는 1이고요.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니까 8로 수렴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주어지는 케이스에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더하고 빼고 해서. 그러면 각각이 수렴한다는 거를 명확히 보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 직관적으로 당연히 맞다는 거를 알 수 있을 텐데 정확히 증명이라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귀luc법이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귀luc법이 뭐예요? A이면 B다, 이걸 내가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A인데 B가 아닌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결론을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A하고 모순이 나왔어.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야? 가정했던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했던 게 아니란 얘기고, 그럼 원래 게 맞다는 얘기네. 증명 끝.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시그마 bn이 발산한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수렴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어때요?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니까 더한 것도 수렴해야 되네? 무슨 얘기예요? 원래 있던 가정, 요 앞에 있는 거하고 충돌하는 내용이 나왔죠. 모순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뭐가 틀린 거야? 처음에 수렴한다고 가정했던 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산한다는 게 맞다는 얘기죠. 자, 급수의 수렴과 일반항의 극한값, 요거는 뭐냐면 우리 an 구할 때 이거 기억나요? sn-sn-1 요거하고 s1 이거를 갖다가 극한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용해서 뭔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0에 가까운 걸 더해야지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0보다 큰 걸 계속 더하면 뭔가 발산할 것 같잖아, 그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얘가 0이 될 거다라는 거는 추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를 설명해보자면, 자, 얘를 갖다가 내가 n번째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전에 배웠죠? n번째 항이 수렴하면 당연히 n-1번째 항도 수렴해요. 똑같은 값으로. 그러면 an이라는 것은요, sn에서 sn-를 뺀 거니까 각각이 수렴하네? 쪼개지겠죠. 그래서 얘는 s 빼기 s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급수가 수렴을 하는 경우엔 당연히 이 안쪽에 있는 일반항이 0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 어떤 급수를 줬어, 이렇게. 지금 일반항이 0으로 가요, 안 가요? 일반항이 0으로 안 가고 2분의 1로 가. 그러면 이 급수는 수렴해야 하네요. 수렴하면 0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0으로 안 간다는 얘기는 발산하거나 아니면 수렴하더라도 0이 아닌 값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면 당연하게 급수는 발산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an이 0으로 가면 0에 가까운 걸 한없이 더해. 그래봤자 수렴하지 않을까? 동의해요? 0에 가까운 걸 한없이 더하면 수렴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뭐가 있냐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거 기억나요? 요거 일반항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 근데 이거 계산해보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니까 쭉 계산해서 부분합 구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an이 0으로 간다고 해서 수렴을 꼭 하는 건 아니야. 발산도 되고 수렴도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급수가 수렴한다면 일반항은 0이 되는데 일반항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고요. 급수가 수렴하는 걸 밝힐 때, 그러니까 판정할 때 어떻게 하는가? 제일 먼저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한다, 이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얘는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네? 그러면 당연히 발산한다, 이런 얘기했죠. 이런 것들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두 개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문제, 시그마 요거가 2로 간다, 이걸 구해라. 뭐 하는 얘기일까? 이걸 보자마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1로 간다. 그 다음에 여기의 값이 정확히 2가 된다. 지금 여기서는 두 번째 정보는 이용 안 할 거야. 얘가 2가 된다는 거. 그래서 an 1로 하니까 넣으면 되겠죠. 3-2분의 1 플러스 2. 그래서 3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항에 가면 얘가 2로 가는 것도 이용을 할 거야. 근데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얘도 an이 0으로 간다는 게 명백하죠. 왜? 급수가 수렴하니까. 그래서 얘 0으로 가고 상수니까 최고차항계수 비율로 보면 되겠지. 마이너스 2로 수렴합니다. 자, 4번과 5번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급수 파트에서 계산을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 소거형 극한이거나 아니면
등비급수거나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있다가 문제 풀 때 계산 나왔다? 둘 중 하나로 해보자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소거형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또 나오네 이거.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런 거하고 또 뭐 있었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거. 이거 다 전개해보면 부분합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다 지워지고 소거되고 이렇게 남고 얘도 다 소거되고 어떻게?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얘는 발산이고 얘는 1로 간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소거된 녀석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형태를 따른다는 거야. 무슨 얘기? 내가 얘를 AN으로 보면 얘가 뭐야? N 플러스 1번 짱이에요. 내가 얘를 AN으로 보면 얘가 N 플러스 1번 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열의 다음항과 전항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반항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소거형 급수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요것도 해볼게요. 요거 부분합을 구해보면 A2-A1 3 빼기 2 4 빼기 3 뒤에 좀 해볼게. N-1 넣으면 N-1 넣으면 AN-AN-1 그 다음에 N 넣으면 마지막 이만큼 나오겠죠. 뭐가 날라가요? 두 번째 날라가고 세 번째 날라가고 네 번째도 뒤에 나올 거 아니야. 날라가. 얘도 나와버렸네. 날라갈 거야. 얘는 앞에서 나온 거랑 같이 날라가겠지. 남는 게 뭐예요? 앞쪽에 한 개와 뒤쪽에 한 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1 얘가 바로 부분합이 되는 거야. 자, 지금 SN의 극한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AN이 15로 가니까 당연히 AN 플러스 1도 얼로 가? 15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15, 그 다음에 A1이 7이니까 빼기 7. 8로 수렴해서 정답이 8이란 얘기야. 자, 지금 제가 이거를 계산했을 때요. 부분합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됐어? N 플러스 1 하나 남고 여기다가 1 넣은 게 하나 남았죠. 맞아요? 그러면 하나를 좀 늘려볼게, 항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가 1이 아니라 2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항이 몇 개 남는지 봐봐. 여기다가 1부터 넣어볼게요. 3 빼기 1, 그 다음에 2 넣으면 4 빼기 2 이렇게 나온 거야. 5 빼기 3, 그 다음에 6 빼기 4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더 가서 여기다가 n-2부터 넣어볼게. n-2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쭉 가서 n-1 넣으면 이렇게 되고, n 넣으면 마지막 여기 그대로 나오겠죠? an. 그러면 뭐가 날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까지는 안 날아가. 그죠? 그 다음 항에서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 앞에 두 번째 앞에 있는 A3하고 날아가요. 그 다음에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두 번째 앞에 있는 A4하고 날아가.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겠어? 마이너스 A5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또 A6 날아갈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나오자마자 앞에 거랑 날아가요. 여기도 날아가고, 여기도 어때?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럼 남는 게 몇 개인지 봐봐. 앞에 몇 개? 두 개가 남고 뒤에 두 개가 남습니다. 뒤에 남는 건 뭐야? 지금 AN 플러스 2하고 AN을 뺀 거잖아. 그러면 뒤에 남는 건 뭐냐면 여기 항이 뭐가 더 큽니까? N 플러스 2가 더 크죠? 뒤에 남는 항은 큰 놈이 남는 거야. 숫자 큰 게 아니라 여기 항이 큰 거. 값이 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항, 요 숫자가 큰 게 남는 겁니다. 두 개 남아요. 왜 두 개일까? 여기 항의 차이가 몇 개? 두 개 차이라서. 한 개 차이일 때 몇 개 남았어? 한 개씩 남았잖아. 그죠? 두 개 차이일 땐 두 개 남는 거예요. 여기는 어때? 작은 놈이 남고 여기다 1 넣은 거와 2 넣은 거 앞에 있는 두 개가 남는 거죠. 되시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을 했다. 얘는 마지막 두 개, 큰 쪽에서 마지막 두 개가 이렇게 남고 작은 쪽에서 처음 두 개가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하나 더 해볼까요? 자세히 하지 않고 그냥 개수만 한번 해볼게요.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세 번째 항에서 an을 갖다 뺐다. 이러면 어때요? 얘는 앞에 3개, 뒤에 3개. 왜? 항의 개수가 차이가 지금 3만큼 나잖아. 그래서 얘는 맨 뒤에 남는 건 뭐야? 큰 쪽이 남아요. an 플러스 3,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이렇게 남고 앞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마이너스 하나, 둘, 3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an 플러스 m 마이너스 an 이런 거에 시그마를 갖다가 취해서 더한다라고 하면 지금 항이 몇 개나 차이 나요? 항이 실제로 여기가 m개 차이 나죠. 물론 m이 자연수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긴 앞에 m개하고 뒤에 m개가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리미트 부분합으로 바꿔보면 앞에 남는 건 뭐예요? 작은 쪽이 남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1 뒤에 m개, 앞에 m개가 남으니까 뒤에 남는 건 큰 쪽이죠. 그래서 n 플러스 m부터 해서 하나씩 더하면서 n 플러스 m 여기부터 해가지고 총 m개를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씩 빼서 an 플러스 1까지. 왜? 지금 m개여야 되잖아요. 1부터 m까지 총 m개죠. 그 다음에 빠지는 건 어때? 이쪽이 빠지는 거야. 그죠? 남는 거. 앞쪽에 1부터 m까지 총 m개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구하면 되는 거야.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얘기인데요. 앞에 몇 개 연습해봤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만하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분분수는 되게 많이 했으니까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봐봐. 부분분수 어떻게 했어? 그냥 통분 거꾸로니까 이렇게 바꾼다 라는 얘기 했죠.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경우는 뭐냐면 보통 얘가 상수인 케이스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봐. 등차 수열은 다음 항에서 전항 뺀 게 뭐야? 항상 상수죠. 그래서 얘가 a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케이스에 이걸 많이 이용해요. 아니면 등차 수열일 때 an 플러스 2분의 1 이런 경우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 a, b가 등차 수열에서의 두 항인 경우에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다 정도를 기억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문항. 지금 이거 직접 부분합 구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유리화시켜. 유리화하면 루트 2n 플러스 1 루트 2n 마이너스 1 빼기로 바뀌고 분모에는 2가 남습니다. 이거 직접 다 넣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 이거 배웠잖아 위에서. 그럼 여기를 내가 an이라고 설정하는 거야. 이게 뭘까 그러면? an 플러스 1겠죠. 아니면 아예 이렇게 해도 돼. 통째로 요만큼 이걸 an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이 an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여기 겹치니까 그냥 bn으로 할게요. 여기가 bn, 여기가 bn 플러스 1.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이고 bn은 뭐야? 2분의 루트 2n 마이너스 1 이게 bn인 겁니다. 그러면 얘 일반항 구하면 얘 부분합 구하면 sn이 맨 마지막 거 1개 맨 처음 거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헷갈릴 수 있는 게 지금 여기가 bn일 때 왜 여기가 bn 플러스 1입니까? 이만큼 차이 나는데 여기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다는 거야. 그죠? 등차 수열의 다음 항이잖아요.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얘는 요걸 내가 bn으로 두면 얘는 뭐야? n 대신에 n 플러스 2가 들어갔죠. bn 플러스 2 이런 겁니다. 그럼 bn이 지금 루트 n이고요. sn을 계산해보면 얘는 큰 쪽이 몇 개? 항 차이가 2개니까 2개 남고 작은 쪽은 이렇게 2개 남는 겁니다. 자, 이거 어디로 가?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세 번째 것도 봅시다. 세 번째는 부분분수 해야겠네.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얘 빼기 얘가 얼마야? 2죠. 그래서 2분의 1, 2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로 바뀌고요. 그러면 인식하기를 내가 여기를 bn, 여기를 bn 플러스 1이죠. 2씩 늘어나니까. 그러면 sn을 구했을 때 2분의 1, 항 차이 하나니까 얘가 앞에 하나, 얘가 뒤에 하나 이렇게 남겠죠. 다시 쓰면 2분의 1, 1 넣으면 1이고 n 넣으면 여기다가 n 플러스 1 그대로 둔 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자, 마지막 얘는 직접 넣어봐도 돼요. 그냥 로그 1분의 2 더하기 로그 2분의 3 더하기 쭉 가서 로그 n분의 n 플러스 1. 로그의 덧셈은 여기 진수 자리에 있는 곱셈으로 바뀌죠. 그래서 곱셈이 되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다 날아가서 뭐만 남아? 여기 날아가겠죠. 남는 게 뭐예요? 로그 n 플러스 1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왜?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잖아. 계속 커집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뭐 소거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곱셈이 되면 소거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로그 n 플러스 1 빼기 로그 n으로 바꾼 다음에 부분합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 경우도 똑같이 나옵니다. 무한대로 가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3번, 4번도 거의 유사한 문항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게 나왔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면 얘는 n 플러스 1번장에서 n번장 빼면 뭐가 나와? 공차 3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면 b 빼기 a가 뭔 거야? 3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분분수 바꾸면 시그마 nn1부터 무한대까지 3 곱하기 3 여기 있으니까 b 빼기 a 3분의 1 a n분의 1 빼기 a n 플러스 1분의 1 이겁니다. 그러면 날아가면서 지금 2항 빼기 2항이니까 이게 통째로 하나의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소거형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남는 게 뭐야? 앞에 있는 거 하나, 뒤에 있는 거 하나.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있는 거 a1분의 1, 뒤에 있는 거 an 플러스 1분의 1. a1은 얼마예요? 1이네? 그럼 여기가 1인 거고요. 등차 수열은 몇 차야? 등차 수열의 차수 n에 대해서 1차식이죠. 3n 정확히 구하자면 요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결국엔 a n분의 1이 어디로 가요? 0으로 수렴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은 공차가 0만 아니면 0으로 수렴해. 뒤집은 게. 다른 말로 하면 얘가 무한대로 가요. 당연히. 그래서 얘는 0으로 가고 1로 수렴하게 됩니다. 다음 문항은 조금 특이한데요. 얘도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얘를 잘 쪼개보라는 얘기야. 근데 주어진 거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내가 b라고 생각하고 여길 a라고 봐봐. 그러면 b가 a 더하기 an이죠. 그럼 b 빼기 a가 뭐야? an인 거야. 그럼 여기가 뭡니까? b 빼기 a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전개해보면 시그마 nn1부터 무한대까지 그냥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겠죠. 지금 a, b 자리에다가 요거를 넣어보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 n 플러스 2분의 1 이런 모양이고 그러면 지금 항 차이가 몇 개예요? 하나 차이니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리미트로 바꾸면 앞에 남는 건 뭐야? 작은 쪽이 남아요. 그죠?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2보다 작으니까
작은 쪽에다가 몇을 넣어요? 1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a 2분의 1이 남고 맨 뒤에는 그냥 요거 n는 거. a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a2는 2니까 얘가 2분의 1일 거고요. a는 어떨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요 모양 딱 봤을 때 집어넣어 보는 거야. 1, 2, 그 다음에 3, 5, 8, 13 쭉 가죠. 어떻게 돼? 각각의 항이 n보다는 커요. an이. 그러니까 an이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얘는 뒤집었으니까 0으로 가고 2분의 1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 소거형 급수와 등비급수라고 얘기했는데 등비급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등비급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계산하는 방법을 다 알아요. 왜냐면 a r의 n-1승 얘가 일반항이면 합은 어때? 합은 이렇게 됩니다. 1 빼기 r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r의 n승이겠죠?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r이 1이 아닌 경우에 이런 거야. 그쵸? 만약에 r이 1이면 어떨까? an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니까 합은 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갈라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sn이 수렴하니 아니면 발산하니 이걸 보는 거니까 첫 번째, 이런 경우라면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얘의 수렴성에 따라서 어때? sn도 수렴하는지 마는지 이게 결정돼. 뭐만 아니면? 앞에 붙은 얘가 0만 아니면. 어차피 a가 0이면 어때요? 얘 수렴하죠. 마찬가지 a가 0이면 이거 수렴이 안 해. 당연히 수렴하죠. a가 0이 아니면 발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an이 ar의 n-1승이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크게. a가 0인 경우가 있고요. a가 0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a가 0이면 모든 항이 0이니까 당연히 수렴하는 거야. 그쵸? a가 0이 아니면 두 가지로 갈라봅니다. 공비가 1이니 아니면 공비가 1이 아니니. 공비가 1이면 모든 항이 어때? a니까 합은 an으로 구해주고요. a가 0이 아니니까 이거는 발산이죠.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어때? an이 ar의 n-1승 우리가 잘 아는 등비수열이고 합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이런 거잖아. 그러면 얘가 수렴하는 조건은 뭐예요? 당연히 얘가 수렴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r의 값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조건이 어때? 1이 아닌 경우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호가 빠집니다. 이 경우에 수렴을 할 거고 실제로 수렴 값은 어디야? 여기가 0으로 가니까 1-r분의 a로 수렴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걸 좀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우리 아까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 어디로 가? 당연히 0으로 가죠. 자,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하면 여기 일반항 어디로 가야 돼? ar의 n-1승이 0으로 간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어때야 돼요? a가 0이거나 공비가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죠. 왜? r이 1인 경우엔 0으로 가, 안 가? 안 갑니다. 그래서 0으로 가는 케이스는 1보다 작은 케이스야. 그러니까 등비 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은요. 등비 수열하고 똑같은데 뭐만 달라? 여기 등호가 있냐 없냐 이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r이 1이 아닌 케이스로만 본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실제 수렴값이 어디? 1-공비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등비 수열이네. 그죠? 첫 번째 항 얼마? 5분의 2 공비 얼마? 5분의 2 그러면 얘는 수렴할까 안 할까? 뭘 봐야 돼? 공비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가 봐야 되죠. 맞네? 수렴하겠지. 1 공비분의 첫 번째 항 그래서 3분의 2로 수렴합니다. 두 번째는 어떨까?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쪼개면 어때? 등비 수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구하면 돼. 시그마 n은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2의 n승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자, 둘 다 어때요?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니까 수렴할 거야. 그래서 각각에다가 공식을 적용하면 1-3분의 2 공비분의 공비. 여긴 어때? 1-공비분의 첫 번째 항. 그래서 여기는 1로 수렴하고요.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로 수렴하겠죠? 잘못 썼네. 여기는 1-3분의 2 공비분의 첫 번째 항. 그래서 2로 수렴하고 2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7로 수렴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문항도 등비 수열이 섞여 있다는 건 알겠는데 등비 수열로 어떻게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를 계산할 때 반드시 소거형 아니면 등비급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했어. 그죠? 계산은.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등비급수로 바꿔야 될 텐데 어떻게 바꿀까? 모르겠으면 넣어보는 거야. n이 1일 때 이 각각을 넣어볼게. 얘하고 sin 2분의 n파이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는 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런 걸 보고 이 밑에 어때? sin 함수는 주기함수야.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웬만하면 주기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n에 1 넣으면 1, 2 넣으면 0, 3 넣으면 마이너스, 4 넣으면 0, 5 넣으면 1 이런 모양이니까 곱해봐. 2분의 1, 여긴 0,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1, 0, 여기는 32분의 1 이걸 다 더하면 어차피 0은 무시되고요. 어때?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32분의 1 무슨 얘기야?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씩 되는 등비 급수의 합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공비고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2분의 1. 그래서 5분의 2로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는 꼴은 넣어보다 보면 결국엔 이쪽이나 이쪽 둘 중에 한 개로 귀결돼요.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직접 넣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 모르는 게 나오면. 자, 그 다음 수렴 조건에 대한 얘기네요. 요거 공비가 이렇게 되어야지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1 요 사이에 있으면 수렴한다. 두 번째, 얘는 첫 번째 항도 봐야겠네요. 첫 번째 항이 x, x가 0이 되어도 수렴해요. 그 다음에 공비, 뭐야? 얘가 공비죠? x제곱 빼기 1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 x제곱이 2와 0 사이. 그러면 이쪽을 봤을 때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사이 중에서 뭐만 안 돼? x가 0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이 0임에 따라서 여기가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 답이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 사이 이렇게 가면 되겠죠. 9의 n승 빼기 1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얘가 an이다. 이걸 구해라. 분명히 이것도 등비급수로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몇 개를 넣어봐야겠죠. 1 넣으면 8, 나머지도 8. 2 넣으면 어때? 2 넣으면 81 마이너스 1이니까 80, 0이고요. 3 넣으면 728이야. 8. 4를 넣으면 어때요? 4 넣으면 이거잖아. 81의 제곱 빼기 1이잖아, 그죠? 어차피 10으로 나누면 뭐만 보면 돼요? 나머지라는 건요. 얘를 직접 구할 필요는 없어. 왜? 어차피 이렇게 되면서 1의 자리만 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 1의 자리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81 더하기 1, 81 빼기 1, 10의 배수니까 나머지가 0이다. 이걸 쭉 해보면 80, 80 반복될 거야, 그죠? 그래서 10의 n승분의 1하고 곱해보면 10분의 8, 0, 1000분의 8, 0, 그 다음에는 10만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공비가 얼마? 100분의 1이 공비인 거야. 첫 번째 항이 이거죠. 1-100분의 1분의 10분의 8. 그래서 99분의 80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대입을 좀 몇 개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4번, 5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봐봐. 등비 수열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a 아래 n-1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내가 제곱하면 어때? a제곱 r제곱의 n-1승이죠. 이거 뭐야? 등비 수열이에요. 3승해도 어때? r 3승의 n-1승. 등비 수열이야. an의 공비가 r이고 첫 번째 항이 a면 제곱은 어때? 첫 번째 항이 이거고 이렇게 3승은 이렇게겠죠. 공비가 바뀌고 초항이 바뀌지만 어쨌든 등비 수열은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등비 수열의 합으로서 계산하면 되겠죠. 당연히 짚고 가야 되는 게 얘가 수렴한다는 걸로부터 공비가 이 사이에 있다는 건 확정된 거야. 이 문제에서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걸 짚고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1-r분의 첫 번째 항이 2다 이런 거죠. 얘는 뭐야? 1-r제곱분의 a제곱이 3분의 4다 이런 얘기죠. 뭐 구하래요? 1-r 3승분의 a 3승을 구하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랑 r 구한 다음에 집어넣는 얘기죠. 그래서 넣어보면 a는 2 1-r이고 지금 얘 분의 얘를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해보면 1-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a야. 여기 얼마? 2 곱하면 3분의 4. 얘 얼마야? 3분의 2겠죠. 그래서 a가 3분의 2, 1 플러스 r이에요. 둘이 같으니까 3-3r이 1 플러스 r이고 r은 2분의 1, a는 1 여기다 넣으면 그래서 a가 1이니까 1의 3승 1-2분의 1 3승 7분의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단순한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처음에 강조했던 요 수렴하는 경우에 공비의 범위가 이렇다라는 거는 이 문제에서 안 썼지만 굉장히 주요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등비급수 문제에서 수렴성이 나오면 무조건 공비 먼저 체크해라. 다음 문항으로 갑시다. 다음 문항은 되게 낚이기가 쉬운 문항이에요. 지금 SN이 나와 있고 이거 AN을 갖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네. 그래서 AN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SN-SN-1. 그래서 4의 n승 빼기 4의 n-1승. 왜? 어차피 상수는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3 곱하기 4의 n-1승이라는 걸 넣어서 넣었더니 얘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3의 n-1승. 그래서 1 공비분의 첫 번째 항 답이 4입니다 라고 하면 틀려요. 이렇게 낚이는 거야. 왜 틀리냐면 우리 이걸 구하는 건 몇 번째 항부터야? 두 번째 항부터예요. 첫 번째 항은 반드시 S1을 가지고 구해야 돼. S1은 1 넣으면 얼마? 6이 나오죠? 그러니까 n이 1인 경우에는 6을 넣고 2부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일 때랑 2 나눠보면 얘는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A1분의 3,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부터는 다 더해. 이렇게. 어차피 두 번째 항부터는 이거 그대로겠죠. 일반항이. 그래서 4분의 3의 n-1승입니다. 여기는 6이고요. 그죠? 얘가 A1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이거 공비 얼마? 4분의 3. 그래서 1 빼기 4분의 3분의 여기 첫 번째 항이라는 건 1을 넣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시작점을 넣는 거야. 2를 넣으면 4분의 3이겠지. 그래서 2분의 7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합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는 상황에는 이거를 쓰는 낚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이제 기초적인 예시 문항들은 다 풀어봤고요.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봅시다. 1번, 2번 문항은 난이도가 아주 어렵진 않아요.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지금 여기를 내가 an 표시를 하면 얘가 뭘까? an 플러스 1이야, 그죠? 뺀 거니까 시그마 표현을 바꾸면 부분합으로서 얘가 첫 번째 게 남고 얘가 마지막 게 남는 형태로 바뀌겠죠. a1 얼마? 여기에 1 넣은 거니까 2분의 1일 거야. 그래서 다시 쓰면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얼로 가요? 2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 각각이 수렴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얘를 구하세요. 자, 이거는 얘가 수렴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a, b 이렇게 놔. 그러면 2a 빼기 b가 5. 얘가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a 빼기 2b가 4예요. a, b를 다 구해도 되고요. 어차피 이렇게 빼면 얘가 나오겠죠. a 더하기 b. 그래서 빼보면 a 더하기 b가 1. 답이 1 나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 얘가 수렴한다는 조건 사실 필요 없는 거야. 원래는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편하게 풀라고 넣어놓은 것 같아. 3번 문제. 첫 장이 4인 등차 수열이 나와 있고 얘가 수렴한대. 급수가 수렴한다? 그럼 뭐라고? 일반항이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 근데 AN이라는 건 공차가 있으면 대충 DN 플러스 이런 모양이니까 N분의 AN 이거 어디로 갈까? D로 수렴하겠죠. 지금 여기가 D로 가고 여기는 3으로 가니까 D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지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공차가 3이라는 걸 준 겁니다. 그러면 AN이 3N 첫 번째 장이 4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쓰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3N 더하기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3N 더하기 7 이런 모양이야. 관찰을 하시면 좀 좋은데 내가 여기를 BN으로 보면 얘가 뭘까? N자리에 N 플러스 2를 넣은 거야. 빼면 어때요? 아까 했던 얘기잖아, 그치? 요거 항차이 몇 개? 두 개 나니까 앞에 두 개와 뒤에 두 개만 남는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두 개 뭐야? B1 더하기 B2니까 1 넣으면 얼마요? 1 넣으면 4. 2 넣으면 2분의 7. 그 다음에 이 뒤쪽은 BN 플러스 2, BN 플러스 1 이렇게 남아. 근데 BN이 어디로 가요 지금? 3으로 가죠. 그래서 4 플러스 2분의 7 마이너스 3 빼기 3.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S의 값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긴 한데 아까 배웠던 것들을 차근차근 넣어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항일 겁니다.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4번 한번 봅시다. 4번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에요. 얘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구하세요.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뭘 먼저 해. 얘가 수렴하면 이거부터 보세요. AN 얼로가 1로 수렴하는 건 명백합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서 이 SN 표현을 이끌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를 부분합으로 바꿔야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은 뭐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빼기 1 이거니까 지금 이만큼이 SN이라며 SN 요거는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SN 빼기 n의 극한이 4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구하는 거를 보니까 SN 빼기 n이 아니라 SN-1 빼기 n이야. 근데 SN이라는 건 n-1번째까지 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AN을 더한 거죠. 그래서 얘를 쪼갤게. SN-1 더하기 AN. 다시 쓰면 얘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 빼기 n 더하기 AN입니다. 얘가 4로 가고 지금 얘가 1로 간다며 이만큼 1로 가니까 얘는 얼로 가? 당연히 3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지금 여기가 4라는 거 알았어. 근데 구하는 게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기억나요? 요걸 통째로 내가 tn이라고 하면 tn-1도 얼로 가? 4로 가죠. 그래서 n-1 집어넣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 빼기 n-1 얘가 4입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 빼기 n 더하기 1이 4니까 이 앞에는 3으로 수렴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변환이 이런 식에서 이렇게 가고 이걸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변환이 좀 자유로울 때까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5번 문항은 작년 중간고사 때 냈던 그런 문제인데요.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4번 문항을 풀고 나면 어쨌든 방향은 보일 거예요. 일단 이런 걸 딱 보자마자 뭐 해야 돼? AN 플러스 BN은 마이너스 1로 가는구나. AN 빼기 BN은 마이너스 3로 가네. 그럼 당연히 두 개를 빼고 더하고 해서 AN은 마이너스 2로 가고 BN은 1로 간다. 이거를 알 수 있죠. 두 번째, 이거 두 개로부터 이걸 구하래. 그러면 부분합 표현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풀어서 보면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합이 얼마야? sn 더하기 tn 더하기 얘는 n번까지 더하면 n이죠. 그래서 sn 더하기 tn 더하기 n 얘가 3인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넣어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sn-tn 더하기 3n 얘가 5인 거죠. 그래서 얘랑 얘를 뺀다고 생각하면 어때? 빼면 2tn-2n 얘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로 가고 그러면 tn 빼기 n이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는 거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더하면 어때? 더하면 2sn 더하기 4n이 8로 가고 sn 더하기 2n이 4로 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sn 더하기 2tn 이런 모양이잖아.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을 더합니다. 그러면 sn 더하기 2tn이 뭘로 가? 2로 수렴해. 답이 2인가요? 아니야.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구하는 건 sn 더하기 2 tn 더하기 bn 플러스 1 더하기 bn 플러스 2예요. 그러면 sn 더하기 2tn 더하기 2bn 플러스 1 더하기 2bn 플러스 2고 요만큼이 2로 수렴하고 여긴 어때? bn이 1로 가잖아. 그죠? 얘도 1, 1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2 더하기 2 답은 6이 되겠죠. 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약간 야매인 방법도 있어요. 직접 이게 같다라고 놓고서 푸는 것도 답은 똑같이 나와.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정석적인 풀이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시면 된다. 보람 문항. 등비 수열이 수렴한다. 일단 뭐 보라고? 공비가 여기랑 여기 사이다. K가 5랑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고 K 중에서 정수인 거의 최대값이면 4고 최소값이면 마이너스이겠죠. 그러니까 4분의 1의 n승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이런 거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4분의 1 빼기 1 플러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더해보면 여기는 3분의 1이고요. 여기는 더하기 3분의 1이네. 답이 3분의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음 문항 이상하게 생겼어. 뭐라고? 대입해보세요. n에 1 넣으면 날라가 버리네. n에 2 넣으면 3분의 2의 제곱 3 넣으면 날라가 4 넣으면 3분의 2의 4승. 무슨 얘기야? 이거 어차피 홀수항은 날리고 짝수항만 더하는 얘기네. 짝수항 다 더해보면 공비가 얼마? 9분의 4가 공비고 첫 번째 항도 9분의 4네요. 1-9분의 4분의 첫 번째 항. 그러면 5분의 4로 수렴하고 얘가 s니까 20s는 16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항입니다. an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이면 an 제곱은 뭐야?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 제곱인 놈이에요.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써보면 1-r 제곱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얼마? 1 곱하기 1-r 제곱의 몇 승? 항의 개수 10승입니다. 얘랑 4분의 3 곱하기 1-r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 공비의 항의 개수 20개. 근데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r이 1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도 날아가네. 1 플러스 r로. 그래서 1 플러스 r이 3분의 4여야 되니까 r이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r분의 첫 번째 항이면 2분의 3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답이 이겁니다. 9번. 9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게 나왔다? 대입을 하시면 된다고. 그죠? 대입해보면 얘가 8분의 1일 때 A2를 곱해서 2가 나와야 돼. 그럼 A2는 얼마? A2는 4예요. A2는 16이에요. 그 다음에 16 곱하기 세 번째 항에서 4가 나와야 돼. A3는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네 번째 항에서 얼마 나와? 8 나와. 네 번째 항 얼마예요? 32겠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32 곱하기 다섯 번째 항에서 16이 나와야 돼. 다섯 번째 항은 2분의 1이겠죠? 이거 어떤 느낌이 들어? 딱 보니까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16, 32, 그 다음 해보면 어때? 2분의 1 곱하기 여섯 번째 항이 30이야. 그 다음 여섯 번째 항은 64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홀수항들끼리 공비가 2짜리 등비수열인 거고 짝수항들끼리도 공비가 2짜리 등비수열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구하고 있는 건 보니까 홀수항 분의 1 이걸 구하는 거네. 맞아요? 홀수항을 갖다가 표현해보면 2n-1번째 항은 첫 번째 항 얼마? 8분의 1. 그 다음에 2씩 곱하는 거죠? 2의 n-1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이 얼마겠어? 8이겠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이 8이고 공비는 2분의 1인 놈이야. 그래서 1- 공비분의 첫 번째 항 답이 16 이렇게 됩니다. 요건 사실 대입을 안 하고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an 플러스 1 얘가 2의 n승이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얘 뭘까? 여기다가 지금 n 플러스 1 넣은 거니까 이거지. 그러면 얘분의 얘를 하면 뭐가 남아요? 날라가면서 an분의 an 플러스 2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an 플러스 2가 2배 an. 이게 무슨 얘기야? 1을 넣으면 2배를 해서 3이 나오고 3을 넣으면 2배를 해서 5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인 걸로서 하나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홀수항들끼리 2배씩 늘어나고 짝수항들끼리 2배씩 늘어나는 형태의 등비수열이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전체가 등비수열인 건 아니고 홀수항끼리 등비수열, 짝수항끼리 등비수열. 자, 10번도 한번 봅시다. 얘네가 수렴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등비수열이니까 공비가 이렇게 된다는 건 체크해놔야 돼요. 일단 쓸지 안 쓸지 몰라도 일단 해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1-r분의 1 1-r제곱분의 1 얘가 5대 3이래. 곱하고 곱하면 같아겠죠. 그래서 1-r제곱분의 5가 1-r분의 3이고요. 이거 날라가면서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이 3분의 5니까 r이
3분의 2겠네. 그죠? 그래서 1-r분의 1. 이쪽은 얼마? 3분의 2 넣어보면 3이 되고, 여긴 얼마? 3분의 2 넣어보면 9분의 5분의 1이니까 5분의 9가 되겠죠. 더하면 5분의 24가 정답이 될 겁니다. 11번. 11번은 우리가 배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형태예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에 대해서 이런 게 나와 있다. 이거 그냥 막 쪼개시면 안 되고, 물론 결론적으로 쪼개도 되는데 각각의 수렴성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쪽을 보면 n1부터 무한대까지, 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하면 얘가 뭐야? 공차, 양수인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d분의 1로 묶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d분의 1, 앞에 있는 게 처음에 하나 남고 뒤에 있는 게 마지막에 남아요. 근데 an이 지금 an이 dn 플러스 이런 모양이니까 분모에 오면 0으로 가겠지. 그래서 얘는 da1분의 1로 수렴하는 거야. a1 1이니까 d분의 1로 수렴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왼쪽이 수렴하면 당연히 이것도 수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라는 거는 2 빼기 d분의 1로 수렴합니다. 그럼 d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하면 되겠다. a2는 첫 번째 항 1에다가 공차만큼 더한 게 되는 거지. b2는 첫 번째 항 1에다가 공비만큼 곱한 게 될 거예요. 얘가 얼마? 얘가 1인 거야. 그런데 지금 bn이 수렴하는 놈이니까 이게 우리가 등비 수열 합공식 알죠? 1-r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를 연립해가지고 d값이랑 r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개를 한다면 뭘 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얘가 r이라는 게 1 플러스 d분의 1이잖아?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그러면 1 플러스 d분의 1 분의 1 이거죠? 얘가 2 빼기 d분의 1이고요. 다시 쓰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 1 플러스 d분의 d겠지. 뒤집으면 d분의 1 플러스 d예요. 그러면 d분의 이걸 이항시켜서 2 플러스 d가 2인 거고 2 플러스 d가 1이 d는 2가 됩니다.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게 2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으로 답이 나오겠죠. 맨 마지막에 식 푸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어쨌든 식이 2개이고 미지수가 2개니까 풀린다는 믿음으로 적당히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마지막 문항.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는 등비수열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 항도 자연수인 거고 공비도 어때야 될까? 자연수여야겠지. 공비가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 같은 게 나오면 어느 순간에는 항이 유리수일 수밖에 없어. 그죠?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 그래서 무조건 자연수다라는 거를 깔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요 녀석 여전히 뭐겠어? 등비수열이에요. 왜? an을 a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하고 넣으면 어때요? 그냥 3분의 a 곱하기 3분의 r의 n-1승 이게 이렇게 돼. 그죠? 첫 번째 항이 이거고 공비가 얘다. 1-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 4가 나온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 전에 뭐 해야 돼? 얘가 수렴해? 그러면 당연히 3분의 r이 이거야. r의 값은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는 걸 체크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수렴하니까. 그래서 오른쪽식 정리하면 3 빼기 r분의 a가 4가 되는 거고 a가 4 곱하기 3 마이너스 r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보니까 r이 자연수임에 따라서 r값은 1이거나 2밖에 안 나오겠네. 그죠? 그리고 이쪽 식이 수렴한다는 게 또 나와 있네. 무슨 얘기? 얘를 써보면 뭐예요? 얘는 공비가 얼마일까? r제곱분의 1이겠지. 얘가 수렴하려면 이거여야 돼. 그럼 r제곱이 1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r이 1일 수는 없겠네. 2밖에 안 됩니다. 자, r이 2니까 a는 얼마예요? 2 넣으면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2n분의 1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이 얼마? a 2분의 1이야. 공비는 r제곱분의 1이야. 얘는 4분의 1이고 a2는 8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s라는 거는 1-공비분의 첫 번째 항 6분의 1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다른 문항에 비해서는 약간의 추론이 들어가는 형태의 문항이었는데 이 정도가 조금 난이도 있는 3점 아니면 쉬운 4점 수준의 문항인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풀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니까 이 케이스 분류가 조금 나오더라도 그거를 좀 시도해 보려는 생각을 하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